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니까 고객께서 그 쉬운 용어로 초보자가 알아듣게 좀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자주 올라옵니다. 에, 구두를 다루는 각 가문마다 그 사용하는 학설이 다르고 또 사용하는 용어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온돌이네, 구들이네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쉽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가가지고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면은 그것을 하나하나 그 분석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 무음구들에서는 창작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구들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구들 하면 뭐 아궁이에 장작녀가 불을 떼 가지고 방이 뜨끈뜨끈 하면은 그 자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게 구들이다. 이렇게 초보자들은 알고 있지만은 무음구들에서는 이 구들을 하나를 딱 이렇게 잘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구라는 것은 구멍구자에다가 이거는 아궁이를 말하는 거죠. 구멍구자는. 덜이라는 거는 넓은 덜판. 그러니까 이거는 고래입니다. 방고래. 그래서 아궁이 옛날에는 다 부뚜막 아궁이에서 이거는 밥을 해먹고 국을 끓이고 그 불이 들어가가지고 고래가 뜨끈뜨끈하면 이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옷만 있으면은 의식주가 이 구들이다. 그래서 구는 아궁이로서 밥을 하고 그 밥을 할 때 열기가 고래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방이 따스워지면은 그래서 잠을 자는 그런 밥하고 잠자고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그것이 다 의식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주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가면은 일반 초보자들이 생각하는 구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음구들에서는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용어에는 창작 용어가 있고 그 설명을 하자면은 새로운 그 용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들이라는 용어도 처음에는 어렵겠죠. 그러나 많이 듣다 보면 구들 하면 바로 알듯이 창작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막 그 내용이 긴 내용을 집약적으로 만들려면은 그 한문이 뜻거리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문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요즘은 영어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영어 시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음구들에서는 동영상을 보면은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생활용어로서 쉬운 용어로서 초보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고객들의 충고가 많이 도르는데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무음구들의 기본적인 것은 8현, 8현의 8가지 8가지 기법이 주체가 되고 또 특수하게 14기기든 14가지로 분석해난 8현과 14가지를 합친 그 내용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러면 8현이라면은 떡거리는 8가지의 진리다. 뭐 8가지의 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구두를 보면 이게 벽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땅바닥이면은 여기 이제 기초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이제 벽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쪽에도 이제 벽이 이렇게 쌓아지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구두를 이렇게 놓는데
여기 아궁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궁이. 함실 아궁이가 이렇게 만든 거. 이것이 함실 아궁입니다. 이 함실 아궁이는 엮기, 거스를 엮자, 일어날 기자. 왜 엮기라면 엮기는 아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궁이라 하면은 금방 알아듣지만은 그냥 아궁이라면 일반적인 아궁이를 생각하지 그 아궁이의 그 기능이 엮기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엮기라는 것은 거슬려서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엮기라는 것은 아궁이를 말하는데 거슬려 일어난다. 왜 거슬려 일어나느냐? 이 고래 속은 습기입니다. 습기. 습기가 꽉 차가 있습니다. 습기가 쫙 차가 있는데 이 열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결로 현상이라든지 습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선조들의 그 지혜에 보면은 습기라는 것은 한을 거치면은 습기는 찬 것을 찰한자 한을 거치면 조를 이룬다. 건조해진다. 또 반대로 습기라는 것은 열을 가하면은 다습이 된다. 이런 내용이 선조들의 그 옹기학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이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초보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궁이면은 장작을 였는데 가로 세로 얼마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아궁이는 불을 붙이는 곳이다. 또 아궁이가 우리 입과 같아가 뭐 중요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또 고연소로 만들어야 된다. 다중연소로 만들어야 된다. 또 나무가 작게 들어가게 어떻게 만드는 수가 없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구조상으로는 아궁이를 그 초보자들은 알고 있지만은 무음구들에서는 그거보다 기능적으로 아궁이라는 것은 불을 넣으면은 처음에는 불이 잘 들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연기가 확 나오면서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초먼지 불을 떼면은 열기가 들어가 가지고 안에 그 습기하고 만나 가지고 다습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팽창되면은 굴뚝으로도 나가지만은 그것이 아궁 쪽으로 밀려 넣어 가지고 오바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엮인 것입니다. 거슬려 엮자 일어날 기자. 아궁이라는 것은 엮기입니다. 엮기. 거슬려 엮자 일어날 기자. 이렇게 힘있게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건 술류고 힘겹게 일어난 것이 엮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이는 엮기. 그러니까 아궁이를 만들어 가지고 불이 오바이트 안 하고 쑥쑥 들어가게 만들려면은 이 엮기의 그 법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용어가 엮기는 아궁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를 알려면 초보자는 다른 뭐 인터넷 자료에 보면은 고래바닥이라는 것은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많이 보지만은 설명이 없고 고래바닥이라는 것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아궁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고래바닥은 초보자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윗목으로 올라갈수록 아궁에서 올라갈수록 점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음구들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육락이다. 그러니까 육락, 코피 육자, 떨어질 낙자. 이건 육락인데 이거는 고래바닥이라는 거예요. 고래바닥. 고래바닥을 설명할 때는 육락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음구들에서는 고래바닥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운목으로 가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보자가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정반대인 것이죠. 초보자가 알고 있는 고래바닥은 점점 올라가게 이렇게 축조를 하는데 무은구들에서는 육락이라고 고래바닥을 설명할 때 육락이라고 설명하면서 고래바닥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운목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게 한다. 그 왜 그럴 것인가? 이것을 알려면 육락을 알아야 됩니다. 육락이라는 것은 코피육자 떨어지는, 코피라는 것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코피라는 것은 힘없게 떨어져야 떨어지는 것이라 고래 바닥에 머무는 냉섭은 윗목 개자리 부분으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궁적으로 오면은 불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은구들에서는 그 육락이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낮게 만들어야만 쉽게 냉섭은 밑으로 빠지고 또 구들장은 가면 갈수록 높기 때문에 열기는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청과 하청을 나눠낸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려면은 이 육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래바닥은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낮게 만든다. 이것은 그 용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연에서 세 번째는 돈산인데, 돈산이라는 것은 몰록돈자, 헛들산자. 이건 돈산이에요, 돈산. 돈산이라는 것은 아랫목에서 펴기. 그러니까 이 평면도리를 구두를 그리면은 여기가 아궁이 같으면은 아랫목에서 불을 이렇게 패줘야 되는 겁니다. 패줘 가지고 이제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산, 세 번째 돈산이라는 것은 아랫목에 구들장을 어떻게 놓는가. 아랫목에서 불을 일단 펴려면은 어떤 식으로 돈산판을 하든지 구들장을 어떻게 놔야 불을 퍼진다. 이 설명을 하려면은 이 돈산이란 글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랫목에 불 펴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는 돈산이라면 한꺼번에 팬다 그 소리입니다. 점점 패는 것이 아니라 몰록돈자 한꺼번에 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은구들 8연에서 네 번째는 역행입니다. 역행. 십력자 갈행자. 이것은 역행인데 윗목으로 불이 쏠사같이 밀으려면 십력자 갈행자 힘있게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고래 속에 그 압력을 해소하면서 열기가 빨리 이 부분을 빨리 점령해야만 방이 뜨시고 장작이 작게 드는 것이다. 그 설명은 아랫목에서 윗목까지 불길, 그러니까 고래 구들장 놓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들장 놓는 방법은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높이 놔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위로 가면 갈수록 윗목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져야 불이 올라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잘 가고, 아까 전에 설명한 고래바닥은 밑으로 내려가면 윗목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져야만 더 냉섭이 빨리 배출돼 가지고 고래 속에 열기가 확충돼 가지고 방이 뜨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류입니다. 주류라는 것은 머물르자. 이거 주류입니다. 주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네 번째 역행이 갔으면은 윗목에서 바로 연도로 열기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기를 막아주면은 이 열기가 건조한 부분이 빨리 점령해 가지고 이 배연구를 해 가지고는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윗목에서 불을 펴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궁이는 1번 엮이고 2번은 이제 고래바닥이 돈산이고 3번은 육락이고 3번은 이제 돈산이고 4번은 역행이고 5번은 주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아궁이 불을 떼면은 냉섭이 잇목으로 가가지고 그 냉기 습기는 깔아앉게 하기 위해서 잇목에 개자리라고 고래바닥보다 깊이 파는 것입니다. 근데 10분만 불을 떼면은 이 냉섭이 개자리에 가득 차면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구들에서는 여기서 자침간이라 해가지고 냉섭간을 묻어가지고 불을 뗄 때나 안 뗄 때나 항시 냉섭이 빠지도록 빠지면은 압력이 해소돼가지고 아궁이 불이 깊이 쉽게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섯 번째 냉습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좌침인 것입니다. 자, 거꾸로 자자, 잠길 침자. 이 좌침입니다. 좌침. 좌침이라는 것은 고래 속에 냉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래야 냉습이 열기를 죽이지 않고 냉습이 운목을 막지 않아야만 아궁이 불이 깊이 넓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돈인데 돈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돈자 떠날리자 이건 돈인데 이건 뭐냐면은 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굴뚝이 이만큼 하는 것 같으면 연도는 이렇게 배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굴뚝이라는 것은 뜨거운 거하고 연기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밑에 굴뚝 개자리 위에 냉섭이 이렇게 깔아앉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연도는 위에는 열청이 되고 밑에는 냉섭청이 되려면은 굴뚝의 구경보다는 배가 돼야 된다. 이것을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기와 냉기를 분산해 가지고 열기는 열기대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고 냉습은 냉습대로 교통정리해 줘야만 배연이 미나하게 해야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고 빨리 들어간 것이다. 사람도 똥을 싸버려야 먹고 싶고 배가 허전해야 먹고 싶듯이 고래 속에 냉습이 꽉 차면은 아궁이 불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수입니다. 제수라는 것은 가지를 제자 거들 서자. 이 제수라는 것은 굴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굴뚝이라는 것은 연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또 낮다고 굴뚝에 연기가 잘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언구들 연구소에서는 굴뚝이 낮든지 높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아무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런할 했자, 엄수할 제자. 그러니까 굴뚝이라는 것은 연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가지런하게 잘 나와야 된다. 요즘같이 연기 배출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궁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잘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수, 가지를 제자, 거들 숫자, 굴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구들에서는 8연만 하더라도 8가지로 나눠가지고 기능적으로 떡글을 이어가지고 용어를 간단하게 창작용어를 이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용어를 초보자한테 어떻게 쉽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내 구두를 배우려면 내가 말한 창작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초보자의 입맛에 맞게 이것을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말로서 설명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용어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